청취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진행을 맡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예, 제 이름이 지지 않은 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절대 지지 않는다. 재벌대기업 횡포에 국정원의 불법 개입에 절대 지지 않겠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 혼자서 한번 이야기 해석을 해봤고요. 예, 오늘은 또 KT, 우리나라 대기업 중, 재벌 대기업 중 가장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삼성과 KT, 그 중에서 KT 문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KT가 BC카드도 인수하고 스카이라이프도 인수했더라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관련 노조위원장님들까지 해서 오늘 또 스튜디오에 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인 KT의 문제점을 심층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이렇게 주제는 무겁지만 재밌고 뜻깊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보내주시고요. 잠시 노래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음악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국민TV가 발전하는 증거로 우리 광고도 되게 잘 들으셨는지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한 주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정말 또 이렇게 가을이 다가왔는데 고은 시인의 시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그분이 못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시가 뭔지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의 시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캠페인을 지금 혼자 하고 있거든요. 이 노래를 들으면 그분의 시로 이 노래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이분의 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좀 이따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접근해보고 자 오늘 스튜디오에 또 우리 고통받는 을들 답답한 을들이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KT 특집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상가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과 주택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낯을 들자 민중봉기를 해야 된다 막 과격하고도 급진적인 말씀해 주셔서 문화적으로 오직 답답하면 쫓겨나시니까 근데 진짜 그런 심경이 비슷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T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우리 오늘 KT 문제 전문가들이면서 KT하고 중요한 관련이 있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꽉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 KT 새노조의 이해관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예, KT 새노조 위원장 이해관이라고 하고요. 7대 자연경관,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폭로했다가, 지금은 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대 경관, 제주 7대 경관이라는 거 투표해서, KT가 8개월 동안은 국제전화가 아닌데 가짜 국제전화라고 홍보하고 애국심을 악용하고 요금도 폭리를 취한 그 사건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새노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헛노조도 있나 보죠? 네, 어용노조가 하나 있죠. 항상 이석채 따까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지금 이른바 KT 노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또 어용노조라는 말을 발끈하시나요?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됐었는데, 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검찰도, 이거 어용노조 맞네, 이런 얘기를 검사가 할 정도였으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예. 그런 면이 있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존에 지금 예전에 KT가 민주노조였는데, 거기서, 현재 노조는 이제 민주노총 노조가 아닌, 이른바 이제 그런 비판을 받는 노조가 됐고, 그리고 민주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KT 새노조를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청취자들께서 깜짝 놀라실 건데요. 우리 이 으라차차는 몇 가지 상식, 그 다음에 그 업계에서의 통용되는 우리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도 알려주잖아요. BC카드가 KT에 인수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BC카드 노조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BC카드가 왜 KT에 인수됐지? 인수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BC카드의 김현정 노조위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진짜 인수된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BC카드 노조위원장 김현정입니다. 그 2년 전에 그 KT가 이제 그 통신 쪽에서 그 더 이상 성장 수익을 이제 그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좀 느껴서 이제 모바일 카드 쪽으로 비통신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 BC카드를 전략적으로 인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SK에서 그 하나 SK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인 SK텔레콤의 그 모바일 카드 발급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 또 저희 BC카드를 인수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 하나 SK 카드는 SK하고 하나은행이 제휴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분이 SK가 51%고 하나 지주가 49%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BC카드는 사실 굉장히 잘 나가는 카드 회사로 보통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직원들과 상관없이 그런 의사 상관없이 KT가 일종 인수합병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BC카드는 올해로 이제 31년 된 회사인데요. 회사인데 IMF 때에도 그 적자가 나지 않은 항상 그 우량 회사였습니다. 우량 회사였고 그래서 저희가 뭐 회사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KT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KT의 그 비통신 분야의 그 영역을 찾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BC카드를 인수한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서는 반대 분위기가 좀 있었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여기 지금 KT 새노조 위원장 옆에 계시지만 그 KT의 그 노조 탄압이라든지 그 악명 높은 노무 관리에 대해서 익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KT 경영주 될 때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전 지금도 좀 억울한 것이 그 당시에 KT에서 BC카드 인수할 때 저희 노동조합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라면 인위적인 구조조정하지 않겠다라든지 또는 그 직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겠다. 예. 이런 약속들을 공문으로 예. 서로 주고받고 그런 약속들을 하고 이제 저희 비시카를 이제 인수하게 됐는데 그런 약속들이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겠죠? 예. 야. 너무 억울합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BC카드가, KT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KT가 50개 계열사 정도가 있나요? 55개. KT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옛날 전화국 또는 공기업으로서의 한국통신, 그 다음에 통신사로서의 KT, 거대 통신사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통신사에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엄청나잖아요. 시내전화 90%, 이동전화 요금, 이동전화 3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55개나 문호발청. 거의 대접을 수준의 이해관이었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KT가? 세계 서열 11위죠. 예, 11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당초 한국통신이었죠. 그 당시에는 한국통신을 민영화할 때는 통신 전문 기업으로 키운다라는 것이 그 사회적 합의였는데 민영화 해놓고 나니까 그것도 해외 주주들이 그 우위인 이런 민영화를 해놓으니까 돈 되는 건 뭐든지 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뭐 BC카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뭐 렌트카 KT 렌탈이라고 금호 렌트카도 인수해서 자동차 렌트도 하고요. 뭐 별별 거 다 하죠. 예. 그 심지어는 이 KT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있고요. 예. 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수한 기업을 잘 운영했다든가 이러면 오늘 이런 자리가 안 마련됐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KT가 통신 전문 대기업인 줄 알았더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깜짝 놀라실 텐데 55개나 되는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일종의 공룡 재벌이 돼서 아무튼 몸집 엄청 키웠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뭐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잘 기업을 다니시던 노동자들과 직원들의 노동조합을 막 파괴하고 탄압하는 것들이 그래서 새노조 그다음에 BC카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까지 인사 말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스카이라이프 아시죠? 스카이라이프 예전에 막 위성방송인이 접시방송인이 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광고에 나오고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도 KT에 이렇게 인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인수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 스카이라이프의 KT 스카이라이프의 박태현 노조위원장님 오셨는데 인사도 하시고 언제 인수된 건지 그래서 지금 간략히 어떤 상황인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KT 스카이라이프 지부장 박태현입니다. 뭐 저희 회사가 KT에 인수된 것은 한 2년 됐는데요. 처음에 회사 자체가 그 KT가 주도하는 그 위성방송 사업단이 모태였어요. 그래서 처음 뭐 국회에서도 근데 이 위성방송이라고 하는 공공 영역을 그 일반 기업 한 개 기업에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주주 구성도 뭐 국민주 비슷하게 국민들이 참여하는 주식으로 많이 했고요. 그 일대 주주는 물론 KT였습니다. 그런데 뭐 20%가 넘지 않았었고요. 뭐 18% 정도의 지분율로 일대 주주였긴 했지만 그 이후 뭐 2대 주주가 KBS, MBC, SBS 이런 식으로 있었고 또 거기에 국민주가 있었고요. 이렇게 한 뭐 2000년 초에 이렇게 회사는 출범했었고요. 그 이후에 뭐 KT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회사는. 오히려 이제 노조에서는 KT가 너무 돌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계륵 아니냐. 주주인데, 예, 이런 불만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성명서도 내고 이랬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뭐 이석채 회장이 되면서 뭐 그 방송 영역에 대한 욕심이 KT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주주로 들어왔던 사모펀드인 뭐 어피너티 주식을 한 17% 정도 있었는데 그걸 KT가 인수하면서 뭐 50%가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저희가 편입이 됐고요. 그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 너무 신경 안 써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석채가 너무 신경을 써서 노조를 파괴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죽겠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노조 위원장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조합원들, 직원들 권익 옹호하고 임금 물가 인상률 플러스 정도로 먹고 살 수 정도 인상 좀 촉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 노조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민주노총이랑 함께 또 이렇게 발언도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고 그런데 신경 쓰기도 바쁘신데 갑자기 이석재가 회장으로 들어와가지고 노조와 약속을 어기고 파기하니까 우리 새노조 그다음에 비시카드 노조, KT 스카이라이프 노조까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KTIS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도 나중에 이제 KT에서 그 분사한 건가요? 이재찬 초대 노조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예. 안녕하세요. KT 콜센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KT스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찬입니다. KTIS는 콜센터 업무를 주로 네. KT 콜센터도 네, 하고 주로 이제 100번하고 114. 네. 타산 콜센터는 KTCS라고 해서요. KT 다른 충청권의 KTCS의 콜센터인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민원 업무 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파견 나가 있는 그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KTIS는 100번하고 우리가 그 KT 관련 전화할 때 100번하고 또 몇 번이죠? 114요. 114. 이 두 개. 예. 114도 KTIS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초대 노조위원장이신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분사를 당하셨나 보죠? 초대 노조위원장이신 거 보니까. 2011년 6월 달에 그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때. 예. 결성하게 된 배경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2008년 10월경에 KT가 이제 경영 효율 차원에서 그 자회사로 그 VOC 업무라고 고객 클레임 업무가 있습니다.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 자회사 KTIS의 전신이 KS콜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법인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제 희망자를 그쪽으로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적 조건이 3년은 최소한 그 근무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KT가 존재하는 한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고 보수는 해당 법인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대전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3년이 경과된 2011년 6월경에 일방적으로 KT가 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KT하고 KTIS는 그 담합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짝짝꿍이죠. KT가 이를 회수해 갔고 그러니까는 KTIS는 이를 가지고 갔고 당신들은 KTIS 소속이니까 우리가 근무 조건을 정하는 대로 따라달라 이랬습니다. 근무 조건이 뭐냐? 콜센터 여러분 아시죠? 보통 30대가 일하는 근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50대 중후반대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운동신경이 더딘 사람을 그분들은 100번 114를 받는 대로 배치해서 나가라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 응대코를 62코를이라 배정했습니다. 그에 이제 못 미친다고 그 평가를 해서 그 수당이 또 15만 원 지급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르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 주기 위해서 경고장을 또 21차례나 줬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모자라서 정신적으로. 이것은 괴롭혀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그랬던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그 정도. 자, KTIS 노조까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 4개 노조가 모였는데, 상급 노조가 다 달라요. 그만큼 KT가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 이것도 되는데. 자, 우리 새노조는 상급 노조가 우리 민주노총 300연맹 중에 공공운수노조. 네. 그 다음에 우리 김현정님 비시카드는 당연히.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제일 이렇게 조직세가 세고 열심히 투쟁한다는 사무금융연맹. 맞죠?
그렇죠. 저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 6월 항쟁 때 넥타이 부대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정말 사무총명 몇 명이 NGO랑 많이 또 소통하고 그러거든요. 금융 이슈로도 그렇고. 동양증권 노조도 사무총명 소속인가요, 그러면? 동양증권은 아닙니다. 아, 거기는 지금 소속은 한국노총으로 되어 있나요? 과거에는 사무금연맹이었는데 네. 그 동양그룹이 노조 탄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네. 상급단체가 지금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소속은 어디고요? 그냥 상급단체 아예 없이. 민주노총도 없고 한국노총도 아닌 예, 개별 노조? 그런 거로 아, 알고 그런 노조들도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아. KT에 있는 KT 계열사에 있는 모든 노조들이 얼마 전까지 한국노총 가입하기 전까지 다 그런 상황이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 새노조, 스카이라이프 그다음에 오늘 오신 분들 말고는 다 상급노총이 없다가 민주노총 탈퇴했다가 네. 그다음에 상급노조가 없다가 최근에 한국노총 가입했나 보죠, 일부가. 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노총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KT의 그룹에 있는 KT 본체 노조랑 예. 계열사에 있는 노조들이 일괄적으로 한국노총에 가입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여기 네 분만 지금 현재 민주노총 소속인 거네요? 이 기업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예, 우리 김현정 의원님, 비시카드. 예. 사실 새노조랑 KTS 노조 빼고 예. 이제 새로 KT가 최근에 인수한 그 회사 중에 예. 비시카드나 스카이라이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공공연하게 둘이만 민주노총 소속인 거예요. 예. 근데 거기 그 KT 그룹 노조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그 의장이 KT 그 구노조, 예. 표현이 구노조고. 그렇죠. 새노조 대신 구노조. 예. KT 본체 노조 위원장이 의장을 하고 있고, 한 13개의 계열사의 노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다 이제 돼 있는 협의회인데,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창립기념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다 왔어요. 아, 새로 예. 이제 그 계열사 노조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예. 축하한다고 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안 옵니다. 그래서 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 민주노총이었고 예. 그때 우리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노조 활동한 거를 동영상으로 틀어주거든요. 예. 거기 1년 내내 한 게 KT랑 싸움한 거, 독립경영 이런 거 관련해서 투쟁한 사진들만 잔뜩 나오니까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KT에서 그렇게 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KT 그룹 노조의 협의회에 저희랑 비시카드랑 스카이라이프만 안 껴줍니다. 그래서 협의회 들어가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민주노총 탈퇴하면 받아주겠다. 네, 조건이 민주노총 탈퇴입니다. 와,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예.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KT의 노동자마저도 단결이 지금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어영노조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받았다 무혐의 받은 사유가 뭐냐면 이석채 회장이 와가지고 노동자들이 많이 죽고 이래갖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하도 문제가 되고 근로감독을 해갖고 결국 이제 휴일날 돈 안 주고 일 시킨 거 이런 거 적발돼서 어쨌든 노동부는 이석채 씨를 검찰에 송치까지 했죠. 고발조치가지고. 예. 나중에 검찰이 무혐의해서 그런데 좌우간 그 일이 있었을 때 KT 구노조가 이 노동조합인데 성명서를 냈어요. 근로감독 반대한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노동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분신하신 건데 그게 정말 세상 어느 나라에 노동부가 돈을 제대로 줬는지 안 줬는지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용노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제 규탄 성명서를 냈는데 구노조가 우리를 어용이라고 했으니 명예훼손이다. 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 검사조차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맨 처음에. 아니 무슨 노조가 그걸 반대했겠냐고. 그래가지고 구노조가 낸 성명서를 제가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로감독 반대하고 이런다고. 그랬더니 검사가 막 웃더니 결국 무혐의 처리됐죠. 그러니까 검찰마저도 보통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대기업 편이라는 검찰마저도 어용노조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용노조는 어용노조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해관 위원장님은 저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KT 분야 좀 총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우리 BC카드, 스카이라이프 정말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저도 제 지갑에 지금 BC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BC하고 사은품 준다 해갖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BC하고 신한 BC인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게 가끔 민중들이 이렇습니다. 사은품 때문에 이제 발급해놓고 그 카드에 꽂아놓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BC는 열심히 씁니다. 예. 포인트 적립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근데 농담이고요. 위원장 좀 이따 이제 BC카드 회사 자체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KT가 인수해서 2년 잘 하기로 해놓고 지금 2년도 안 돼서 완전히 열받게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KT 이석채 회장이 하는 일은 일이라고 안 합니다. 저희가 짓이라고 그럽니다.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한번 우리 청취자한테 많이 들으시고 나중에 또 팟캐스트 올라가니까 짧지만은 아주 한번 요약해서 원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이렇게 저희가 차례로 듣자고요. 그다음에 KTIS도 한번 듣고요. 예, 일단 BC부터. 최근에 그 언론을 보면 KT의 실적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그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KT의 경영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이석채 회장 부임 이후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석채 회장이 계속 어디 공석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KT는 비통신 분야에서 갈목한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BC카드입니다. BC카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제 예상이 역대 최대 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원래 그랬던 회사입니다. 원래 그랬던 회사고 KT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BC카드나 시너지를 내서 그렇게 2년 동안 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30년 동안 그렇게 쭉 성장해 왔던 우량 회사였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BC카드 인수한 다음에 KT에서 우리 BC카드를 대하는 시각이 어땠냐라고 하면 너무 비싸게 샀다 BC카드를. 비싸게 샀고 직원들도 이렇게 금융기관인데 급여나 복리후생제도도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내부 직원들을 좀 약간 무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무시하고 비싸게 샀다는 등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근로조건과 관련된 그리고 또 노조활동 관련된 것들을 계속 탄압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사장님 말에 의하면 KT에서 BC카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오로지 밖에서 이렇게 실적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저희 BC카드나 스카이라이프, 렌터카, 세 군데를 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BC카드하고 스카이라이프하고 렌터카. 실적이 그나마 좋은데. KT 렌터카도 이제 옛날에 금호 렌터카를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50여 개의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계열사들은 KT 본체에서 분사된 거고. 저희 아까 말하는 세 군데. 세 군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사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업을 이제 이렇게 인수한 그런 형태거든요. 실제로 보면 KT 그룹에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그런 세 군데의 회사들은 다 이렇게 KT 본체와는 상관없던 회사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잘 나가고 우량한 회사들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고 있는 것이지 KT와의 그런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난 거는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고 KT 그룹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계열사에 있는 내부 직원들한테는 그럼 왜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서두에 인사말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약속들을 저희 인수할 때 문서로도 저희한테 준 약속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내부 직원들은 그야말로 지금 멘붕 상태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해관 위원장께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KT의 낙하산 인사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저희도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장을 비롯해서 내부 출신 경영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2년 사이에 바뀌었고. 그러니까 내부 출신들은 다 아웃되고 낙하산들만 오나 보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 BC카드 금융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은 사실은 공공성이 지금 강하죠. 요구되는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규제도 좀 심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격들을 감안한 경영이 좀 필요한 것인데 그냥 그 KT 얼라이언스라 그래서 KT 그룹 전체를 뭐 핵이라 통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 KT 그룹 내 본체에 보면 CC라고 커퍼레이트 센터라고 계열사 관리하는 그 저게 있어요. CC. 예. 거기에서 그 일괄적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무슨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희 비시카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금융기관 아닙니까? 금융기관이고 KT 본체도 통신회사고 나머지 계열사하고도 그 특별한 관련이 없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측면도 중요시해서 경영을 해줘야 되고 그 임원이라든지 경영진을 선임할 때에도 금융기관 출신들 그런 충분한 전문성이랑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아쉽게도 2년 동안 KT 쪽에 의해서 선임된 그 외부 인사들을 보면 금융과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많이 들어와 있고 더 하나는 이제 임원뿐만이 아니라 뭐 실장, 팀장조차도 KT에서 이제 막 재적 전출, 전적 전출 형태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주요 부서들이. 비시 출신들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내부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통신회사에서 카드사를 그 인수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신회사들도 왜 모바일로 소액 결제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워낙 그 활성화되면 그것처럼 쉽게 돈 버는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통신회사에서 카드사 인수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은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4년 전에 이명박 정권 때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역시. 그래서 SK가 하나카드랑 해서 하나 SK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KT가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나 금융 감독 당국에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이명박 각하가 여기서 또 나오네요. 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 각하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 금융사는 금융회사라고 안 하고 우리 금융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죠. 민간 기업이어도 특별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라고 하고 사실 통신사도 그래요. 그렇죠? 통신회사로 안 하고 통신사라고 아직도 왜냐면 전화국 시절 생각하시는 분 많고 그다음에 또 교육기관도 보면 사립학교도 다 교육기관이라고 봤을 때 교육, 통신, 금융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공공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카이라이프도 못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 지부장님, 스카이라이프는 상급노조가 언론노조로 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는 사실 방송과 언론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언론노조라고 이렇게 상급노조로 언론노조로 그 조합원들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급노조를. 최근에 스카이라이프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 순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저번에 토론에 와서 저도 한번 들었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또 얘기하다 울지 모릅니다. 지부장님 힘내십시오. 여기 우리 네티즌들께서 웃기신행님께서 거대 KT 악나라만 알리는데 KT 새노조 및 계열사 노조 지부장 고생 많아 화이팅 이렇게도 보내주시고 내가 좋아하니까 헐 어이없는 노조 이제 구노조 말씀하신 것 같고 새국민TV에서 라는 분인데 자살자가 엄청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마음 아파 손 났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억울함에 돌아가셨나 이건 좀 이따 이해가 되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PKO님께서 이석채가 금융과 방송에 욕심이 났었나 보군요. 그렇죠. 아마 개인적 야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위원장님. 근데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방송 역시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도대체 이석채와 KT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자회사된 지 한 2년 만에 회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회사로 편입되자마자 이석채가 한 짓이라고는 본인 사람 꽂은 거거든요. 낙하산. 비시카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낙하산들이 대거 투입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이 그 이석채 회장의 경복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동창, 그다음에 50대 청와대에서 같이 있었던 김성익이라고 하는 감사를 보냈어요. 상근감사 자리인데 이게 없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자리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보냈는데 거의 그 회사의 감사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는 건데 그런
그 공포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억압된 분위기를 연출을 해 오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그러면서 뭐 급여도 소문에는 사장보다 더 많이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 사람이 또 대표적인 게 KT에서 노무 관리하고 하는 저희가 이제 다루가치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다루가치. 네. 몽고 시대 때 그 민정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고려 시대 우리 몽골이 점령한 다음에 고려 시대 때 심어놓고 간 사람들. 예.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도 그 사람 말을 어기질 못해요. 네. KT 그룹이라고 하는 곳이 식민 통치네요, 완전히. 예, 굉장히 노무 관리 분야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노골적으로 뭐 언론 노조 탈퇴밖에 너희들이 살 길이다. 탈퇴하면 뭐 봐주겠다. 뭐 이런 뭐 뒤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얼마 전에 MBC 사장이 MBC 노조한테 한 말은 똑같네요. 언론 노조 탈퇴하면 대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예, 단협. 언론 노조를 아주 무서워하는군요, 싫어하고. 예,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요 근래에는 뭐 그 이석채 회장이 그 정통부 장관 할 시절에 국장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고문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것도 저희가 몰랐어요. 너무 은밀하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몇 달 지나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도 급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고문에게도. 예, 상근도 아니고 출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매월 1,000만 원씩 줍니다. 뭐 저도 좀 시켜주라 그러세요. 매달 1,000만 원. 저도 좀 방송하고 통신에 저도 조금 전문성이 일부 있는데 저도 좀 시켜달라고 그러세요. 석호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매월 1,00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 매월 1,000만 원. 그 다음에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루가치라고 명명한 그 노무 관리자가 오면서 뭐 우리 사주 조합장 선거에 관여를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 뭐 주말마다 쫓아가서 뭐 회사가 미는 후보가 안 되면 너희들이 힘들어진다. 너 승진해야 된다. 근데 승진할 수 없다. 그렇게 뭐 회유 협박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노조위원장 선거 때도 또 그런 작업들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경선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연임을 하는 그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게 참 뭐 쉽지 않은 길이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찌됐건 뭐 경선 과정에서 뭐 우리 사주 조합장 때 했던 것과 똑같이 또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연임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바로 다음 날 노무 담당 상무를 보직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들을 지방으로 대거 발령을 보내고 그런 예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 중인데요. 예, 또 열받기 시작하네요. 또 열받기 시작하니까 의용 노조를 만들려다가 우리 박태영 위원장님 중심으로 이제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걸 이겨내니까 담당 상무 보직해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들 지역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잖아요. 또 원성이 점점 올라가려고 하네요. KT 노무 관리하는 쪽에서의 선거 관리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비밀 선거가 아닐 정도로 KT 선거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국면으로 좀 끌고 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탄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뭐 김현정 위원장님 농담으로 뭐 우실지 모른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증언대회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 사실 울었어요. 우리 그 KT 그 노동자 탄압 관련된 증언대회 때 뭐 KT 본체에 계신 우리 동지들은 또 뭐 해고도 당하시고 사실 자살자들도 많이 생기고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저희도 이제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통 때문에 뭐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조합원들 뭐 지방에 보내버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그런 집행부들 막 보내버리고 하니까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약간 눈물이 글썽일 뻔하셨는데 제가 그냥 화를 내. 진짜 다루가치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요. 보니까 이거 그때는 봉건 시대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치더라도 몽골이 지금 21세기 문명과 민주국가고 헌법이 있고 노동법이 있어서 노조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 침통하지 않는 거죠. 어저께 화요일날 삼성이 노조를 불법적으로 파괴하고 공작하는 게 심상정원에서 밝혀졌는데 방금 이제 박태영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관 위원장님 얼마 전에 그 아까 우리 새 국민 TV 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억울하면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특히 노조 선거에
KT가 개입해서 그걸 고발하고 한 분이 유서를 쓰고 자살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금년에만 28분 돌아가셨고요. 네. 자살자가 10분이십니다. 올해만요. 예, 그 중에 이제 2분은 그 강제로 명예퇴직 당해서 자살하셨으니까, 현직 직원으로만 얘기하면 8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 나온 김상현 씨라는 분인데, 이분 전라남도 광양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 유서 쓰고 돌아가셨는데, 유서 내용이 뭐냐 하면, 회사 관리자로부터 노조 선거나 무슨 단체협약 찬반 투표 때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강요받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쥐두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너 조심해라. 이런 협박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이런 것이 몇 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이 넘으신 분인데 무슨 국민학교 그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른 그 어떤 누적된 자존감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그 자결을 하시게 됐고 유서 말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유서를 마치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심지어 자기가 의용 후보를 찍었다는 걸 입증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놓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점했죠. 내가 이런 짓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자한테 회사 관리자한테 자신이 특정 회사가 미는 후보 혹은 찬반 투표에 찬성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자기가 찬성을 찍었다는 걸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사진 위에다가 유서를 쓰셨어요. 너무 처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짓을 계열사로도 막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일단 스카이라이프에는 지금 김현정은 BC카드에는 아직 그런 짓까지는 안 왔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15일 날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노동조합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개표를 했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천만다행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저 KT에서 노조 선거 관련해서 또는 임단협 찬반 투표라든 이런 거 관련해서 개입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저희는 선거 규정을 작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휴대폰 촬영 금지해서 투표할 때 휴대폰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우리 일반 선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4대 공직선거에서도 휴대폰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찍게 주머니에 넣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투개표를 했고요. 저도 좀 놀랐는데 98.1%로 당선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그냥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보면 노조원장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뭐뭐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요즘은 보면은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이런 얘기 외에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보면 참 그건 편해요. 민원이 없어. 그러니까 노조 요구사항이 없고 힘내라. 제발 그냥 우리 좀 지켜달라. 요 정도. 사실은 노조 활동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이 의견이 다 각자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갖다가 하나로 수렴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노동조합 최종적인 의사결정할 때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이 항상 조합원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듬고 안고 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는 진짜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민주노조 노동조합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회사랑 직원들이 울분을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좀 탄압받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그 자체로 그래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지금 노동조합 하는 저를 비롯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노동조합을 하다 보면 이제 선거할 때면 경선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여야처럼 이렇게 현 집행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도 있는데요. 지금은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사가 회사의 그런 노조 탄압이라든지 직원들 탄압, 그리고 KT의 그런 관여,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그 역할만 노동조합이 해주면 우리 B 씨는 그나마 다행이네. 잘 대비하고 똘똘 뭉쳐서.
근데 이제 우리 스카이라이프에도 그렇게 했는데 공작이 워낙 거세면서 이렇게 이 원장님 당선으로 방어막은 쳤는데 더 거세게 지금 탄압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일단 집행부들을 지방으로 보내버렸으면 이 원장님만 지금 계시는 거예요? 전임자가 저하고 이제 사무처장하고 둘인데요. 예. 둘만 있었어요. 예. 근데 언론노조에 이제 그 정책실장으로 파견 나갔던 분이 이제 예. 복귀를 하면서 본사에는 그렇게 3명 있죠, 지금. 그 정책 원래 없었어요. 예. 예. 그 집행부가 다른 지역으로 내몰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예 사무실도 없는 곳으로 보냈어요. 원래 전주에 저희 지사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뭐 현장 영업 TF라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노조활동 열심히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그냥 지사가 없던 전주, 원주, 창원 뭐 이런 데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책 하나 주고 글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외롭고 고독한 상태에 계시겠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전주에서 뭐 2분 계시던 분은 다시 대전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긴 했는데 뭐 자기네의 그 실책을 또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죠. 뭐 논리는 현장 영업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6개월 만에 없었으니까요. 스카이라프 뭐 실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스카이라프도 이성방송 분야에서는. 실적이요. 네. 그 KT 자회사 되기 전에 이제 좀 나아지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 뭐 실적이 흑자가 한 200원 가까이 났고요. 예.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560억 최대 흑자를 찍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회사는 이렇게 좋아지고 수익은 나는데 급여를 안 올려줘요. KT 자회사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작년에 임금 협상도 못했어요. 임금 협상을 아예 못해요.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을 해요. 성과연봉제 도입이 뭔지 아시죠? 그 본봉에 영향을 미치고 본봉을 까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상으로 어떤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나올 수 있는 업이 없어요. 어차피 협업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죠. 평가라고 지금 있긴 있지만 그게 오로지 관리자 보직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밖에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평가지들을 통해서 평가 시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본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과연봉제 위험한 것을 도입을 주장을 해요. 아까 뭐 김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KT는 똑같이 재단하려고 하거든요. 그 금융명 금융, 방송이용 방송 그 특수성은 인정을 안 해요. 그 노무 쪽에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성과연봉제 도입 없이는 대전제요. 그거 없이는 임금 협상도 하지 마. 이런 지시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금 협상도 못했고요. 지금도 뭐 주구장창 성과연봉제 도입만 주장을 해요. 올해도 그러면 지금 13년도건 아예 얘기도 못 꺼냈죠. 작년 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성과연봉제라는 게 우리 직원들을 분열시키고 노조를 약화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경쟁을 시키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대의원 대회 때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이 하지 말아라. 그냥 뭐 작년 임금 협상도 그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지금 현 문재철 사장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노조 타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철도 대표의 낙하산이죠. 그렇죠. 그 사람 바뀌고 나면 그래도 좀 바뀌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우선 견뎌보자. 뭐 이런 결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석채 온갖 불법과 비리와 배임 혐의로 지금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언론노조랑 참여연대가 이석채 회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고발 줄기차게 하는데도 검찰이 소환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젠가 좋은 일이 있겠죠. 그 이재찬 위원장님, KTIS는 노조 탄압 안 당하시나요? 아예 일자리를 뭐 114로 보내버렸으니까 거기서 그냥 죽어 있으라 이런 건가요? 과학적으로 저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50대 후반에서 콜센터 상담하면 우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고객님도 이제 전화 오게 되면 목소리 듣고서 이거 KT 맞습니까? 아니면은 젊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받는 태도가 그렇게 싹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저희가 모욕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 세 분 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KT는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근로자들을 좀 괴롭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장님한테 저기 여쭤볼게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 조건을 함부로 불이익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되고 2년이 안 되더라도 예. 우리 최소한 노동자가 가정은 꾸릴 수 있고 자신의 존엄 지킬 수 있는 처우와 급여는 줘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어겨가면서 근로자를 괴롭히는 현실이 바로 KTS입니다. 예. 그 기간제법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정규직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함부로 근로자들을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KTS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일방적으로 콜센터에 발령을 내고 실적 부진하다고 해서 경고장 준 물론이고 저희가 애초에 받았던 급여를 절반 이상을 삭감했어요. 예. 그 배경은 콜센터에 근무하는 수많은 그 젊은 층의 그 직원들이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그 주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더군요. 근데 근로 조건이나 계약을 누구나 입사할 때 조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하고 저희하고 엄연히 다른데 그쪽이 다수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소수인 우리를 불이익 주게 된다는 것은 그 논리가 잘못된 거죠. 선생님들은 KT에 사실 한 30년 안팎 다 일하신 분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을 회사에서 죽도록 일을 하신 분들인데 예, 예. 더 명예롭게 처우해주고 정년을 맞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모욕을 주고 내쫓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그 청각장애인 조합원을 114로 보내서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유. 못 듣는 분을 그러니까 114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분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 이 위원장님께서도 청각장애 좀 있으셨어요? 예, 예. 아, 그거 몰랐네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 핸디캡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워낙에 KT가 못된 짓을 하니까 제 자신의 명예와도 관련된 거를 밝히면서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서 제가 그 용단을 내린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정말 너무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의원님 그래서 사실 막 이런 짓을 막 하니까 그 이석채가 들어와가지고 6,000명을 정리하고 명예퇴직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와서 그해 5,992명을 그 명예퇴직으로 이제 쫓아냈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냐면 그해 자기를 포함한 사내 이사들의 보수를 44.4% 올렸어요. 회사 어렵다고 6,000명 가까이를 쫓아내놓고. 이건 뭐 사람이 아니죠. 예. 그리고 경영진 월급은 123%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행태를 하니까 아마 KT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회사가 어렵다면 약간의 양보 같은 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석채 이 사람은 회사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은 그렇게 쫓아내면서 자기 월급은 44% 올리고 이러면 누가 이거를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 따른 울분 이런 게 이제 밑바닥에 아주 정서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다가 안 나갔다고 그렇게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다고 들들들들 볶고 아주 인격적 모욕을 가하고 그 스카이라이프 얘기한 대로 뭐 지방으로 발령내는 거 이거 뭐 다반사입니다. 지금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로 발령내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로 발령내고 완전히 그분들 어떻게 사나요 그러면? 뭐 찜질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경상도, 있고요. 전라도 이게 연결이 88 그 고속도로 그 굉장히 후진도로 갖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찜질방 같은 데서 생활하죠. 이건 뭐 사람 꼴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어떤 사무직 노동자 여성분을 전봇대 타는 것으로 발령낸 뉴스 나온 적 있지 않았었나요? 네, 2번이나 있었죠. 요새 크게 나신 분들이. 한 분이 자살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 자살은 안 하셨고요. 중증 당뇨 환자를 울릉도로 발령을 냈죠. 그분은 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체격이 굉장히 크십니다. 아마 100kg가 넘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울릉도로 발령내서 전보산 때 올라가서 전봇대 우리가 말하는 전봇대 그 전선 작업. 그걸 시켜갖고 이분이 올라가겠어요. 100kg가 넘는 분이 더구나 그 당시 53, 4세 이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어찌하다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못해갖고 막 울면서 바들바들 떨고 내려보내달라 그러는데 밑에서 희죽희죽거리고
예. 뭐 이런 정말 뭐 인간 이하의 이런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시지 뭐 다른 사업장처럼 지금 월급이 안 나오는 사업장도 아니고 회사 돈 잘 버는 회사잖아요. 예. 이런 회사 다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하냐 이렇게 저한테도 정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일반 예. 시민들이 많이 묻는데 바로 그런 아주 모욕적인 인간 이하의 처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KT를 지금 죽음의 기업이라고 최근에 우리 노동단체, 인권단체들이 규정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투쟁하고 또 민변이나 참여연대도 계속해서 감시하고 고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마녀님께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요. 집전화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KT 집전화. 무선전화기님께서 뭔가 뒷배가 없으면 그런지 못합니다. 아로미님께서 으라차차 들을 때마다 혈압 오르신다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혈압이 좀 올라도 이석채의 이야기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한 지금 10분의 1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저지른 온갖 배임과 김영삼 정권 때도 비리로 구속도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0 인사들도 복귀하고 있는데 뭐 일단 열받는데요. 일단 잠시 노래 하나 듣고 또 우리 국민TV로 후원해 주시는 광고 2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도 들으시고 광고도 들으셨죠? 항상 저도 차분하게 제가 말 좀 더 줄이고 하고 싶은데 듣다 보면 저도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톤도 올라가고 말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도 이렇게 잘 몰랐던 우리 KT의 노동탄압의 실태를 듣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게 되는 왜냐면 이야기 저도 더 듣고 싶으니까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막 글들이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오케이 마리님께서 영원히 KT는 바이바이 방패장 같은 놈들. 언젠가는 님께서도 너무 하네 진짜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많이들 공감을 최소한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뭐 국정원과 경찰이 뭐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어제 그제는 뭐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또 개입을 했대요. 이 선거 총체적인 불법 선거고 제가 최근에 들은 생각은 또 공약을 전부 다 안 지키잖아요. 다 파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해서 당선되고 하나는 공약을 사기쳐 당선된 건데 박근혜 대통령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나쁜 짓 하는 거라도 못하게 해야지. 그나마 국민들이 정당성 인정해 줄 텐데 대표적으로 이석채 회장 같은 경우는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공기업이 아닌데 사실상 청와대가 사장을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이관영이 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주인 없는 민영화를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오너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사회가 이석채 씨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거의 뭐 그냥 동네 사랑방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석채 측근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계열사 사장이나 감사나 뭐 이런 데까지 다 내려보내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내 견제 기구가 전혀 없고, 예. 그럼 천상 이제 외부에서 뭐 사정기관이나 정말 정부에서 뭐 규제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또 온갖 낙하산을 이제 다 끌어들여서. 예. 낙하산들이 다 막아주는 거죠. 뭐 검찰에 뭐 수도 없이 고발해봐야 늘 무혐의 나오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서 버티고 나쁜 짓을 해도 까딱없이 지금까지 됐는데 문제는 비록 여당 내에서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석채를 이제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석채 씨도 그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온갖 친박 인사들을 지금 다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친이 인사. 그렇죠. 이명박 친한 인사들로 채워놨다가 지금 친박 인사로. 네, 그렇습니다. 홍사덕 뭐 이런 사람들 같다면서요. 예, 홍사덕, 김병호 전 의원, 뭐 홍사덕 씨가 한마디 해갖고 아주 유명해졌죠. 예. 이분은 자기가 자문인지 고문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는 일은 딱히 없는데 많이 주더라. 뭐 이거 정말 행복한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아껴서 노동자들에 줄 거 더 주고 그 이동통신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 많으니까 깎아주고 물론 돈의 액수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사실 KT가 국민기업화된 거잖아요. 공기업에서.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아닌가요? 네,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국민들이 대주주란 건데 어떻게 보면 국민 돈이
10%나 되니까. 그러면 잘하면 모범적인 국민기업도 될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진 거네요. 예, 국민연금은 뭐 일체 경영권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리고 뭐 사무금융연맹 같은 데서도 그렇고 국민연금 나서라 좀 제발. 예. 정말 더 망하기 전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왜 그럼 KT 이렇게 살벌한 정말 살인적 노무 관리를 하냐. 예.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KT의 노무관리부서는 일종의 국정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다루아치라고 자회사까지 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사람들은 계속 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으로 가면 굉장히 큰일 난다는 식으로, 예. 뭐 회사가 어렵게 될 거라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국정원이 마치 남북 관계를 이렇게 부풀려야, 대립을 부풀려야 자기들 예산도 많이 따는 것처럼, 예. KT에서 노무관리부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내 민주노총 계열 소속인 BC카드나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노조 깨겠다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지방에 다 보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석채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정권 때 기억해보니까 남중수 KT 회장이 임기 채우겠다 했다가 구속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석채가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은 남중수를 구속시키고 몰아내고, 노무현 때 임명된, 그 다음에 이석채를 집어넣은 건데, 그리고 완전히 그 5년 동안 KT를 망가뜨린 건데, 지금 최초 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뭐 이동통이 가입자도 줄어들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그 대리점이라든지 온갖 지금 행포 부려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는 전혀 관심이 없나요? 지금쯤 1년 되어 가는데 벌써 당선된 지. 네, 뭐 민감한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조선일보가 크게 한번 보도한 것처럼 예. 약간 교체 시도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 정보를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이제 루머를 얘기했다가 또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아 갖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청와대 보인사가 그 정보를 이석채한테 빼줘서 선수를 쳤다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그 보도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까지 관여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니까. 포스코나 KT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가 그걸 개입하지 못하게 조선일보가 선수를 쳐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가 주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론이 그때 이제 아무래도 보수층 내부에서 이거 뭐 무슨 민간 기업에까지 정부가 관여하냐 이런 분위기가 그런 여론을 보수층 내에서 만들어냈으니까. 최근 상황 보면 조선일보가 청와대보다 힘이 더 센 것 같네요. 최동욱도 날려버렸잖아요. 청와대랑 짜고 날렸다고는 하던데 검찰총장도. 그러니까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국정 난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민영화 이후 그 KT에서 늘어난 게 대표적인 게 광고 선전비거든요. 예. 지금 뭐 언론 시장의 가장 메이저 그 광고주들이 통신사들이잖아요. 예. 그 파워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온갖 뭐 긍정적인 여론 이런 걸 다 만들어내죠. 사실 실상을 뜯어보면 배임에 거의 뭐 범죄와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위를 일상적으로 해온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마치 혁신의 전도사인 양 이석채가 건드리면 다 성공하고 돈 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짓 이런 선전들이 넘쳐나고 이런 것에 힘입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그 이석채를 바꿔야겠다 이런 힘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 끝에 요번에 어렵게 정말 어렵게 국정감사에서 10월 31일 날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석채 씨가. 예. 그런데도 뭐 또 이제 르완다 출장 간다고 그래서 출석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고 벌써 언론에서는 대기업 회장들 이렇게 국정감사 때 망신 주는 게 이게 될 일이냐 뭐 이런 이상한 여론몰이를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계급품 물고 하던데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비호하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논리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국정감사 증인이라든지 피감기관 보면 그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그래봐야. 그다음에 국민들이 따지고 싶어도 사실 여기 우리 노조 쟁쟁한 노조원장 네 분이나 계시지만 우리가 이석채 만나려도 안 만나주죠. 그럼요. 예.
참여연대에서도 만나달라, 피해자도 면담해달라 수십 번 사정 한 번은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만나서 좀 따지고 의견을 전달해도 봉쇄되어 있으니까 국회가 불러서 노조 탄압 그만해라. 헌법상의 권리인. 그 다음에 우리 KTIS 우리 이재천 의원 맞는데 새누리당 의원까지도 심지어 나서서 그 KT 자회사 KTIS 콜센터에 노동자들을 아주 가학적으로 인사관리하고 있다라고 새누리당까지도 이렇게 비판하는 지경이니까. 그럼 증인 채택당은 여당이 합의해줬다는 거죠,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다수도 예. 이석채 씨 문제는 이게 뭐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문제다. 이렇게 예. 지금 비판하고 그냥 있는 비정상 지경이거든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언론 노조 부위원장님 말씀에 하면 약간 미친 사람 같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럼요. 그 당장 그 여당 의원이 지난번 환노위 때 질의한 예. 것처럼 아니 귀머거리인 사람을 콜센터로 발령을 낸 게 어떻게 예.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학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평생 전봇대 안 타보신 분을 울릉도 전봇대로 태운다거나. 그럼요. 청각장애인을 콜센터로 보낸다거나 전주 사람을 포항으로 발령낸다거나 우리 스카이라이프 노조 좀 열심히 했던 분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거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예, 학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나가거나 죽어라 이런 건데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비스카드 김은영 위원장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그 와중에 진짜 잘 지켜낸 거예요. 정말 우리 사무연맹의 힘도 있고 우리 비스카드 조합원들이 굉장히 똘똘 뭉친 것 같은데 뭐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작 같은 걸 할 것 같은데 KT가 이 정도면 아마 비스카드 가만 안 돌리고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비스카드보다 1년 먼저 예. KT에 저기 인수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수된 이후에 제가 정보를 많이 줬습니다. 정보를 예. 그러니까 스카이라이프에서 당하고 있는 거 얼른 비스카드에 알려주셨구나. 잘하셨네요. 대비하세요. 예. 거의 한 1년 반 정도 전에 우리 그 박태원 위원장이랑 만나게 됐는데 거의 초주금이 돼 있더라고요, 노동조합이. 예. 집행부들 다 지방 가 있고. 우리 스카이라이프 위원장님. 초주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사무금융연맹이랑 언론노조가 그리고 우리 비시카드 지부랑 스카이라이프 지부가 공대회를 만들었어요. 예. 공대회를 만들어서 공대회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기자회견도 하고 예. 그 KT KT 본사 앞에 가서 예. 뭐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예. 식으로 해서 KT의 문제가 본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 계열사로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죠. 그 투쟁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예. 우리 박태원 위원장이 예. 사측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이미 다 죽었으니까 비시카드 노조 죽여라. 우리 그만 괴롭히고. 그래서 이게 연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저 임단협을 하는데요. 예. 작년에 우리가 역대 최대 이익을 냈어요. 한 1,500억 정도. 예. 그러면 1,500억 정도 냈으면 적어도 뭐 임금 조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회사가 요구안을 한 30몇 가지를 회사가 요구안을 던졌어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오히려 회사가 우리한테 요구안을 갖고 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살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듣보 단체협상이네. 듣보단이네. 듣보단.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협상.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그 단협안 같은 거를 한 30여 가지 갖고 오고 임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을 역대 최대로 냈으니까 조금만 깎겠다 그랬는지 마이너스 5% 삭감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인상안이 아니라 삭감안이요? 네, 마이너스 5%. 와. 적게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 20% 깎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진짜 내 상식으로는 이거 그냥 한번 이렇게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예. 노동조합 요구안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했나 보다.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파업 직전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도저히 뭐 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노동쟁의 신청을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사건을 보더니 이거는 뭐 조정이 불가능한 그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 중재위원으로 이제 공익위원인데 옛날 노동부 차관하셨던 분을 그 특별히 배정해 주셨어요. 예. 이거 이분 정도 돼야지 이게 서로 이렇게 조정이라도 좀 해줄 수 있는 사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조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께서 하신 얘기가 저희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그 이석채 회장이 KT에서 경제수석을 할 때 같이 근무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동조합 간에 대해서 자기는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힘드시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조정안을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안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조정안마저도 예, 보통 당연히 안 그 받죠. 조정안이 항상 우리가 보기에는 사측이 유리하게 나오는데도 그것마저도 안 받는군요. 저희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근데 더 웃긴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형께서 나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안을 받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아주 정당한 파업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다니면서 다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우리 중재위원께서 왜 그랬냐면 원래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보통 1년인데도 있고 2년인데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2년이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2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요거는 노동조합이 하니까. 근데 우리는 1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협 계약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충분히 예상되고 또 그렇게 막 30몇 가지를 던지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의원님 이거 조정안 중에 단협 그 2년으로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그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고 뭐 노동부에서 근무도 하고 조정연도 하지만 이런 제안을 노동조합에서 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 단협을. 근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KT에서 받지 말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면 임금 인상 요구도 또 하고 뭐 또 개선해나갈 개선이니까 회사는 2년에 한 번에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들어주고 2년 동안은 잠잠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받는다. 안 받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봤더니 단협 요구안을 이제 올해 한 30몇 가지 던져서 한 반 정도 이렇게 계약시켜 놓고 내년에 또 요구하겠다는 거. 그래서 완전 노동조합에 그러니까 노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노조를 작살내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단체 협약을 불온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온서적이라고 표현하더라니까요. 우리 단체 협약을 보더니 이게 불온서적 빨간 책이지 이분 단체 협약이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데 이제 한 해에는 다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걸 안 들어주더라니까. 그래서 참 고쳐주지 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이 다 벌어지네요, 진짜. 그래서 임단협이 잘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다행스러운 게 저희 비시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단결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집회하면은 저희는 조합 가입률이 100%거든요. 100%인데다가 그 집회하면은 거의 100%가 다 나와요. 참석을. 분위기 좋습니다. 아직 이제 스카이라이프처럼 완전히 박살나기 전인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넥타이 부대 그 근로노동자들의 자존심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계속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했었는데 임단협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쟁의 신청 10일 동안 냉각기가는데도 안 되니까 방법은 이제 쟁의행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에 4일 이제 또 투표 방해할까봐 투표 기간을 일주일을 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다가 그 중간에 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근데 그 타결된 이유가 얼마나 좀 웃긴 얘기냐면 몇 달 동안 노사가 교섭을 할 때는 단 한 발자국 양보 안 하던 사측에서 KT 이석채 회장이 정리해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끝났어요.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멈춰.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파업까지 가지 않게. 멈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뭐냐면 리스카이라이프도 이미 당했던데 KT가 계열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이라는 거랍니다. 이름이 경영진단이에요. 계열사 경영진단. 그래서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 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거 완전 개인 신용정보법 위반이더라고요, 전부 다. 뭐냐면 하다못해 직계 좀비속, 가족들의 주민번호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거기다가 치료비 5년치 치료비 사용 내역.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그런 거. 그걸 왜 수집하는 거예요, KT에서? 그러니까 경영진단이 사실은 상법에 보면 경영진단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계열사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소명하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무작위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계열사 임직원 사찰하는 것이죠. 임직원 사찰하고 말 안 듣는 놈 몰아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계열사에 있는 임원들 정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윤리경영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쪽에 그 검사 출신이 그 실장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실장 겸 부회장인가요? 지금 검사 출신이? 네, 맞습니다. 정성복 씨죠? 네. 네, 맞아요. 그 왜 통신회사의 검사가 부회장을 하고 있나요? 더군다나 그분이 KT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아, 그런데 뭐 여기 와 계셔서 KT 비리를 방어하고 있네요. 그럼 지금 혼자서? 좀 황당한 거죠. 예. 자, 김인영 의원, 비시카드 의원님, 네. 마무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 명백한, 그것도 인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법 위반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다 그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해 보니까 명백한, 저희가 또 금융기관 아닙니까? 개인신용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민감한 엄청나게 잘 다뤄야 되고. 그래서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단점이 끝난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여기 KT 계열사에서 노동자부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그런 거 하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고 우리도 정보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뭔가 불법적인 거. 이석채 회장한테 타격을 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냥 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석채 회장한테 무슨 피해가 갈 사안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입장을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바꿔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었던 것은 임단임이 끝났습니다. 끝난 다음에 사장부터 해서 노무라인 임원들부터 팀장까지 싹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8월 4일 날. 그러니까 비시카드 사장까지도요? 저희가 그 사장이 온 지가 1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 KT에서 임명한 사장이었어요. 8월 4일 날 임단임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사장은 8월 6일 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 담당 본부장 하는 사람은 계열사로 쫓겨났고요. 그 밑에 실장했던 사람은 퇴사했고요. 그 밑에 노무팀장 했던 사람은 지금 그 본사의 부서로 발령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석채가 열 받은 거네요. 열 받아서 중단시키고 단협된 다음에 열 받아갖고 이제 분에 못 이겨서 싹 갈아치운 거네요. 그런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어떤 시각으로 대했을 거는 이제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상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KT는 회사 경영을 위해 노무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노무 관리 부서를 위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까 제가 국정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비시카드에서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거에 따른 적정한 분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 애당초 서 있던 게 아니고, 이 완전히 이제 비시카드네.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협약서가 뭐 빨간 책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이번에 이제 깨야겠다. 이런 미션을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받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미션대로 하다가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도장을 찍은 거고 합의를 한 거고 그래 놓고 사람들 다 이제 몰아낸 거죠. 미션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이런 면에서 이 경영진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이석채 한마디에 날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근데 말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엄마는 노사관계에서 양보했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 분명히 공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만 경영하고 불법 경영하고 비리 경영하고 낙하산 경영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감시하고 비판 목소리 내는 게 오로지 노동자밖에 없으니까 노조를 집중 타격해서 사고용 노조를 만들거나 자르고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고 일반 노조원들 중에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뭐 정말 인격 모독을 주고 죽이고 그래서 죽음의 기업이라는 별명이 생긴 건데 우리 비시카드 정말 잘 버텨주셔서 위원장님 제가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우리 네티즌 청취자들께서도 역시 을들은 뭉치는 것밖에 없다. 많이 박수 보내주셨는데 우리 스카이라프가 좀 깨졌다 하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다시 살아났 아니 정정할 게 있는데요.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는데 우리 조합원들 들으면 화냅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고 박태원 위원장이 나한테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치고 들어오는데 지금 버티고 있고 특히 언론노조랑 함께 스카이라이프가 잘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KT 공대위 그다음에 민변 참여연대도 지금 스카이라이프 노조랑 또 더 결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저희도 못 봅니다.
그냥 멀쩡한 노동조합 활동하는 분들을 왜 죽이고 내쫓습니까? 제가 열받아서 못 참아요.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부터 하시죠,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했나요? 이미 하시나요? 지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제 쌓아놓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거 경영진단, 거기서의 불법 사항들, 이게 5년 내에는 뭐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언론노조 저희가 소속 아닙니까? 언론노조에서도 이걸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임금 협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60억이라고는 최대 흑자가 났어요. 근데 성과봉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장이 처음 임금 협상 시작하는 첫 자리에 나왔어요. 인사하는 거죠.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진전이 안 돼.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저희가 중재 신청을 했고요. 근데 중재안도 우리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의 수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중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그거를 수락을 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걸 안 받겠다고 했어요. 성과봉제 도입 없이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파업 찬반 투표도 했어요. 그래서 파업 참석률 가결이 됐어요. 회사가 근데 오히려 요즘은 파업해라. 그걸 빌미로 너희들 고통 주고 너희들 해고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파업하면 짓밟아 버리겠다 오히려. 그러면서 산별이라고 하는 것이 교섭권을 중앙이 갖고 있고 지부가 그걸 위임받아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교섭 조정까지 받았는데도 안 되니까 저희가 중앙에 다시 그거를 위임받았던 걸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이 이제 교섭을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 되니까 회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경총에 위임을 했어요. 경총에 위임을 했는데 월 2천만 원씩 기본 3개월 6천만 원 주고 경총에다가 그다음에 거기까지 또 3개월 지났는데도 타결이 안 되면 자동 연장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월에 2천만 원씩 그런 돈은 안 아껴요. 경총에 이렇게 그래서 교섭국 임할 때 돈도 주는군요. 그건 몰랐네요, 저도요. 뭐 가입비다 뭐 말은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앙과 경총이 2번의 교섭을 했는데요. 답이 안 나오죠. 회사는 계속 성과봉제 주장만 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뭐 그 간격이 절대 좁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아마 경총한테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뭐 노조 죽이기 위해서는 뭐 전임자들 해고해라 뭐 이런 소스를 준다라고 저희가 이제 듣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회사는 조직적으로 뭐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한 다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니 뭐 법원까지 가면 몇 년 걸리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노조를 그렇죠. 망가뜨리고 장악을 하겠다는 거죠. 압박하고. 지금 이해관 위원장도 해고 상태잖아요. 이른바. 그러니까 그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친 거 그거 제보했다고 해고당하신 거잖아요. 안양에 사신 분 가평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해고까지 당하신 건데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군요. 일단 해고를 해가지고 발목을 잡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나마 우리 지금 네티즌들이 청취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BC카드, 스카이라이프, 본 그룹의 KT 세노조, 그다음에 KTIS 콜센터 이렇게 네 그룹이 지금 뭉쳐 있는 거잖아요. 모여 있는 거죠. 그나마 네 그룹. 또 없나요? 또 우리 그 KT 내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분들? 그 민주동지의 분들 한 분 계시고. 그냥 곳곳에 많이들 이제 계시긴 한데, 말 그대로 이게 이제 KT 노무관리에서 KT가 짭짤하게 노조 탄압에 재미를 붙이게 된 게 이게 전국 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회의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이 지방으로 발령 내놓으면.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져 갖고 지금 영화가 상영 중인데, 그 제목이 뭔가요? 그 부분은 영화 산다라는 영화고요. 산다. 이번 일요일 날 20일 날 8시에 고양시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상영이 됩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영화 꼭 보시고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었죠. 경쟁 봤습니다. 2번 다 경쟁 분야에 초청이 됐는데 그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비연고지로 가가지고 혼자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죠. 이렇게 되면서 그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의지가 있었던 노조 활동에 열의를 갖고 있었고 정의감 있던 분들도 예. 쉽게 얘기하면 찌그러지는 거죠.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재미를 붙였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에서도 일단 간부들을 그 이제 지방으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래도 계속 뭐 이제 버티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사소한 꼬투리 잡아갖고 징계하고 해고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 받아갖고 복직하려면 뭐 4년 5년 걸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 사이에 이 사람들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돼서 서로 이겨갖고 돌아와도 그 세월 동안 이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져 있고 이런데 활동이 되겠습니까? 야, 정말 성질납니다. 이석채장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이명박 때 청와대가 불법 그 민간인 사찰했을 때 그때 그 청와대 직원들이 쓰던 불법 대포폰 민간 사찰 은폐하려고 그걸 KT 사장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석채, 최측근, 서유열, KT 사장. 네. 사실 근데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런 거 밝혀주면 회장 사장이다 대국민 사과하고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냥 불법도 아니고 불법에다가 민간인 사찰에다가 그다음에 청와대랑 같이 짜고 했을 테고 그다음에 은폐까지 다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지금도 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지금도 사장인 상태에서 네. 이분이 작년에도 사실 이제 국정감사 증인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결국 이제 증인 채택 됐는데 안 나갔죠. 그런 짓을 했는데도 증인 채택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실 뭐 이제 이석채도 이석채지만 국회도 제가 볼 때 너무 친기업적이다. 예. 이거는 정말 한마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친기업적인 뭐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예. 보수적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의혹이 제기된 건 국회의원이라면 밝히려고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석채 증인 채택 여부를 갖고 지금 환노위에서 새누리당 간사가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증인이 미래창조위원회에서만 됐잖아요. 네, 됐고요.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그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간사회에서 미노동 탄압, 노조 파괴, 그다음에 우리 KTIS처럼 이렇게 과학적 인사 관리를 하려면 네. 환노위에서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일 거예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거부하고 있죠, 알죠. 네, 간사회의에서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민주당 간사는 저희한테 계속 이석채 증인 채택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는 거겠죠. 그렇죠. 새누리당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런 건 정말 큰 문제다. 정말 이거 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생각이 보수적인 건 뭐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이 뭐 다른 의혹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죽은 의혹이거나 심지어 서유열 대포폰 사건처럼 통신사에서 의무입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신원 확인하는 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통신의 신원 확인이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이제 전체 다 대포폰 되는 거니까 의무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서유열 이 사람이 그 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리점 사장 딸 명의로 청와대에서 나 대포폰 하나 개통해 다오 라고 하니까 대리점 사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사람 딸 명의에 대포폰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좋은 일에 쓰였다면 또 모를까 민간인 사찰을 은폐하는 범죄용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거 나라가 열받아서 못 듣겠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불러내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건 물론이려냐 최소한의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이건 그렇죠. 나 도둑질 하겠어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드시 불러내야 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이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이 아주 만찬에 드러난 것도 지금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답니다. 이건 그냥 노동조합만의 일이 아니라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디 직장 들어가면 사실 노조 있는 직장과 없는 직장의 차이가 천지 차이인데 헌법의 권리인데 이걸 행사를 못하게 하는 자들의 이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노동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거나 또는 서운하게 생각하시거나 문제점을 가지고 비판하셨던 분들이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기본적인 노조 자체를 파괴하려고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이나 그런 자들하고는 진짜 맞서 같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게 너무 열받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네티즌들께서, 더불어살자님이 이 KT 선생님이신가 봐요. 노조 찬반 투표 시 90% 초반에 찬성률만 나왔는, 그러니까 찬성이 엄청 나온 거잖아요. 무슨 회사 방침이겠죠?
얼마나 이석채가 뭐 이상한 짓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찬성률이 하인 부서도 뭐 혼난다. 찬성나도 전체 부서 순위 하인 경우가 나올 정도로 투표 동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까 예. 비시카드 예. 단체 협약 체결하고 사장 날라간 것처럼요. 예. KT는 투개표를 막 600개도 넘게 이게 쪼개서 합니다.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막 쪼개서 해요. 그래갖고 심지어 10명 정도 되는 투표구도 있는데 각 지사별로 투표율을 계산해가지고 투표율 잘못 나오면 그 문책인사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 얘기일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설정했던 투표율보다 어떤 거는 찬성이나 반대에서도 그러니까 반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나왔다든지 네. 찬성이 많이 나와야 될 투표에 찬성이 좀 했다든지 그럼 계속 아무튼 많은 분들이 막 진짜 많은 응원들을 올려주십니다. 근데 꿍수님께서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얼마 전에 아들 낳으셨다고 14일날 이렇게 우리 모두 아이 보면서 꿍수님이 이제 우체국 택배 노동자세요. 그래서 저번에 우체국 방송했을 때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꿍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대해서 일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예. 다 들어주시면 좋지만 중간중간에 듣다 보면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 올려주신 거로 다들 웃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는 이런 노동탄압 없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꿍수님 감사해요. 예. 자, 다시 이제 KTIS 이야기. 이제 그래도 새누리당에 우리가 지금 이 새누리당이 하는 짓을 보면 개누리당이라고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비호하니까 개누리죠. 이게 어떻게 새누리입니까?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게 새누리인데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에 지금 앞장서고 있으니까 개누리라고 하고 싶은데 그나마 거기 의원님 한 분이 국정감사에서 KTIS 노동자의 과학적 인사관리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님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도 보면 그래도 몇 분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한 이석채 회장, 그다음에 최근에 직영에 증인 채택된 롯데 신동민 회장,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적인 노조 탄압하고 불법적인 삼성의 이재용이나 이건희 정도는 국정감사 나와야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우리가 아무리 만나요, 우리 국민들 만날 수도 없죠. 심지어 노조 위원장들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불러서 제발 나쁜 짓 그만하고 정상적으로 기업해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저희는 한 말씀 더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노동 탄압을 받았을 때 하소연하고 권리 구제받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는 KT에 있을 때 관리자였기 때문에 노조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2011년 6월 달에 KT가 계약 파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불이익을 주어서 제가 상황을 판단하니까 이건 잘못됐더라고요.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더군다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 생존권마저 짓밟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열심히 권리구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노동정책 진짜 친기업 위주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보면 전체 순위는 148개 중에서 25위입니다. 예. 근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예. 노사협력은 132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이제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권, 그리고 이제 그 현 정부에 보게 되면 16년이 됐잖아요. 예. 근데 노동 부문은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현실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노동부에 가서 이제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 권리 구제받으라 그러면 노동위원회 가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진노위에서 3개월, 중노위에서 3개월, 적어도 6개월을 썩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괴롭혔을 때 노동위원회 제소하니까 회사 편 들어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노동위원회가 할 짓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억울한 거 하소연합니다.
예. 그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건데 예. 어떻게 회사 편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 노무 담당자 있습니다. 예. 빈죽대면서 거봐 내가 생각한 대로 맞지? 세상은 그렇게 살벌하고 회사 편인 거 똑똑히 기억해 이렇게 빈정대면서 약 올리더라고요. 진짜로요? 네. 그 새끼는 나쁜 새끼네요. 예. 네, 욕을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회사 KTS 있을 노무 때요. 관리가, 네. CP 대상자였는데 예. 회사 상대로 항의하다가 나중에 그 테크닉을 자기가 그 KTS에서 그 이제 저 콜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써먹은 자입니다. 아, 본인도 그러니까 CP는 이제 C 플레이어. 네, 본인도 그러니까 당하던 사람이 노동자를 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네. CP로 당해서 항의했던 사람이 KTS 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KT 내에서는 정말 그 인간 이하의 상식 이하의 막 온갖 막 더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네요. 정말 너무 서글픈 일들이. 그래서 이제 그 KT 이 악랄한 노무 관리가 예. 참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 하나를 잘하면 할지도 모르는데 예. 그 지금 아까 KTS 질의한 그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고 예. 그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예. 그 성희롱 비슷하게 예. 그 일반 부당노동행위랑 또 좀 다르다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귀가 들리지를 않는 사람을 콜센터에 발령을 낸다든가 예. 100kg가 넘는 여성을 전주에 올려보내갖고 진짜 몸도 못 가눴어요. 그분 그 예. 정말 제가 그분 일기 쓴 걸 보고 너무 눈물이 나던데 예. 자기 어찌 하다가 어쩌다가 올라갔는데 그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그 울고 그래 그런 얘기가 일기에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정신적 학대잖아요. 이거는 무슨 부당노동행위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법제화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훨씬 더 강도 높게 하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악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이게 이제 KT만 해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여론화되는데 일반 기업에서들 뭐 책상 빼고 어느 날 출근했더니 책상이 없어졌다. 뭐 벽 보고 있어라. 이런 거 아주 우리 사회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법제화하자 이런 흐름이 있어갖고 그나마 제가 볼 때 이석채 씨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다면 이 살벌한 노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정신적 학대만큼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게 어쩌다가 아닐까. 이렇게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망가졌을까요? 보면 직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가장 피땀 흘려서 일해주면서 회사를 가장 이렇게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도 몇십 년 일했단 분이라면 회사가 상을 주고 막 거한재미 밥을 그렇게 갖다 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어 주십시오. 물론 임금 협상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어떤 경우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동결이 될 수도 있겠죠. 회사가 너무 어려우면. 근데 그런 거 외에 정말 회사가 저는 직원들에게 대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 당연히 그 회사가 잘 될 리도 없겠죠. 그러면 생산성도 떨어지지 않나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자본에서는 노조가 힘이 세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통제하고 감시하고 옥죄면서 피곤해 만드니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뭐 노동시간 세계 최고로 긴데 그렇게 해석들 하시던데 우리 거제사랑님께서 열받네.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기구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이름 자본부로 바꿔라는 거죠. 개자식들이라고 써주셨습니다. 하얀 파파님께서 언론이 가장 큰 문제. 결국 사실 KT, 삼성 이런 거 아무리 날펴도 정말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 파파님 또 밥줄을 잘라버려가지고 사람 참 곤란하고 민망하게 해버리는 게 MB 때 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탄압 방식으로. 노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뭐 손배를 막 엄청나게 한다든지 가압류 해버린다든지 뭐 심지어 위원장님 댁 가압류를 막 해버리고 전세값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위축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산다 이 영화도 압력 들어올까 걱정인데 꼭 보겠다 이런 주시고 장비님께서는 제발 주변에 가셔서 국민TV 홍보도 해달라 이제 이런 대한 방송 국민 주인되는 방송이나 언론 많이 만들자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 이해관님 그래서 결국 그 이석채에 대한 각계각층 분노가 확산돼서 이번에 언론노조도 사실은 유관이 좀 관련이 별로 없지 않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많은 기자들이 저한테. 근데 그게 아니다. 스카이라프가 지부일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가 현업 언론인들의 조합인데
언론을 보기에 너무 나쁜 짓을 이렇게 막무가내 하는데도 처벌 안 받으니까 답답해서 권력감시의 전문단 참여단을 같이 고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다 알아들으시던데 결국 최근에 이석채 회장이 뭐 온갖 배임 혐의 이상한 사옥을 다 팔아버렸죠. 1조 원대 되는 자기 사옥을.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올렸지만 그거 황당하게 사옥 헐값에 팔고 자기가 비싼 임대료 주고 들어갔다면서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해주시죠. 예, 이석채 씨가 지난 3년간 부동산 39개, 옛날 전화국이죠. 예, 전화국 건물 39개를 1조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남는 부동산이다. 쓰지 않는 부동산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어서요. 쓰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KT가 임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0년에서 15년, 최장 15년까지 돼요. 그래서 줄잡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팔아서 받은 돈만큼 10년 임대료를 내면은 똔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구입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건물 구입한 돈은 다 빠져나오고 회수되고 10년 후에는 이제 공짜로 건물이 생기는 거예요. 수백억 대 건물이 자기 소유가 되고 그때부터는 또 임대료장 엄청난 임대료로 또 수익을 거두는 그렇죠. 이건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겁니다. 정말 그런 기가 막힌 투자 저도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저도 돈 있으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참여연대랑 언론노조가 이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고 그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를 했고 검찰은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도 굉장히 궁금해하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이석채나 이명박이나 이런 관련된 돈이었다 흘러들었다면 진짜 희대의 권력형 비리잖아요. 그럼요. 이건 뭐 누구라도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평소 행태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돈을 세탁했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정 위원장, 우리 BC카드 위원장님 정말 미남이신데 여러분 얼굴 못 봐갖고 아우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우리 민주주의와 또 그 직업 내에서 어쨌든 직업 윤리를 또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의 긍지와 보람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주 기분 좋고 정말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걱정이 드네요. BC카드나 스카이라이프 같이 우량 기업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 상당히 번 돈을 노동자나 소비자들한테 주지 않고 결국은 이석채가 엄청 방만경하고 불법 경영하고 망한 KT 망하는 거 가리려고 막 다 가져가 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뭐 물론 이제 기준에 의해서 다는 못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지분만큼 가져가 그럴 텐데 KT 본 그룹에서 결국 이게 계열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아까 이제 노조 탄압 그뿐만 아니라요. 그 계열사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우리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는 KT의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KT가 직접 그 BC카드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KT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우리 인수하기 바로 전에 만들었어요. KT 캐피탈을. KT 캐피탈을 통해서 BC카드를 인수해서 우리의 법적인 모회사는 KT 캐피탈인 거죠. 손자회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처음으로 이제 KT 들어온 이후로 배당을 했는데 역대 최대로 했습니다. 배당을. 역대 최대로 했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배당을 하면 KT 캐피탈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KT 캐피탈로 갔다가 다시 KT로 들어가면 세금을 엄청 낸답니다. 두 번 건너가니까.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KT가 KT 캐피탈을 인적 분할을 해서 두 개를 쪼갰어요, 회사를. 그래서 BC카드를 그냥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지금 추진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바꾸는 거네요. 바꾸는 과정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바꾸는 과정인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KT가 야구단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우리 그 BC카드에도 지금 그 분담금 형태로 해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자료 요청을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로 벌써 냈어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560억에 이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주 배당을 처음 했어요, 저희가. 뭐 저희가 상장사인데 그 160억 정도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51% 갖고 있으니까 KT가 80억 넘게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펀드라고 해서 뭐 이석채가 야심차게 뭐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보고 200억 내라 그래가지고 200억 냈고요. 또 이제 저희 이제 정보에 의하면 야구단에 200억 내라
이런 내라, 요구가 추가로? 있다. 예, 200억 내라 이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200억, 그다음에 160억. 그러면 560억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급여를 안 올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찌됐건 야구단에는 200억은 아직 안 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8억 정도를 냈고요.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끼치네요,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주주사인 KT로 다 이게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대주주인 KT로. 저희가 그 자회사 중에 한국 HD 방송이라고 스카이 HD 그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송 제작을 하고 채널이 한 6, 7개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일대 주주고 저희가 만든 회사잖아요. KT로 보면 손자회사인데 거기에 이사 구성을 저희가 손 못 대게 해놨어요. 자회사 되고 나서부터 이사 구성도 뭐 KT 사람들로 다 채워졌고요. 감사도 미디어 허브라고 그 IPTV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뭐 좀 기형적으로 만들어놨고. 제 이석채 낙하산은 몇 명이나 되나요? 계열사까지 다 하면 수백 명을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이석채 회장 외에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아,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님 하시던 말씀 마무리하면 이제 뭐 야구단에 투자를 해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 외에 온갖 부당한 노조에 대한 파괴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막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 멀쩡했던 우량회사인데 KT 계열사에 편입된 이후에 지금 사실은 KT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또 CEO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CEO 상태잖아요. 리스크,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나마 이익을 내고 있는 우량 자회사들을 다 망치는 그런 방법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히 우리 BC카드같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뭐 금산분리까지 뭐 이렇게 그 장황하게 얘기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규제가 우리 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이라든지 규제는 감독 규제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행은 규제가 심한데 카드하고 증권이 규제가 이번에 동양증권 때 좀 약하다고 나왔던가요, 위원장님? 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카드까지는 규제가 있나 보네요. 근데 아무튼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공부하는데 금산분리가 더 강화돼야 되는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우리 이재찬 의원님, KTIS 이재찬 위원장님께서도. 안 처장님 정말 KT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성원해주신데 감사드리고요. 국민TV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저희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신경 써줘서 10월 10일 날 국회 민주당 회의실에서 이제 KT 대협력 담당 부사장께서 잘못된 부분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불러서 그렇습니다. 냈다면서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님 그리고 은수미 의원님 그리고 이제 관계되신 의원님께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은수미 의원은 우리 국민TV 스튜디오 한번 초대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일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한번 은수미 특집을 한번 하려고 그러거든요. 곧 오실 것 같고. 이해관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이석채 문제는 가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KT의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 사회가 처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도 아닌 거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혹도 어마어마한 의혹이어서 뭐 제가 이제 돈과 관련된 거 뺀다 손 치더라도 대포폰 이렇게 버젓이 개통하고 뭐 이러고도 랄라룰루하고 돌아다니고 통신사 사장이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짜고. 이런 거를 방치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정의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이석채 문제는 KT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문제고 전 국민이 한번 밀어줘서 이 사람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든가 아니면은 뭐 법대에 세우든가 구속시켜야죠. 그냥 밀어줘야 됩니다. 이럴 땐 국민들이 진짜 한번 화끈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댓글 응원해 주셨고 또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도 아마 분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해관 새노지원장님 그다음에 김현정 BC카드 위원장님 우리 박태원 스카이라프 여러분 스카이라프가 탄압이 아주 심하답니다. 꼭 더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KTIS 이재찬 초대 노조위원장님 정말 모진 인격 모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모지로도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례들만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청취자 여러분 그래도 을들이 뭉치고 시민과 노동자가 서로 더 소통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럼 분명히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이 주인되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다들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